네, 안녕하세요. 참, 그,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안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자기를 깨자. 이제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샨티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게 조 디스펜자가 지었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고 편기욱 씨가 옮겼고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예,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던 나, 그렇다고 막 믿고 있던 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육체 기준의 나에서 법체의 나가 되는 법. 그래서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그 깨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이라는 걸 깨라. 환경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깨라는 소리겠죠? 한번 볼까요?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관찰자가 하나의 전자를 에너지 파동에서 입자로 붕괴시키는 것만으로 아원자 세계에 영향을 주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다. 이제 당신은 내가 언급해봤던 양자 역학 실험들을 믿을지도 모른다. 그 실험들은 아원자의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의식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법 유기, 그러나 인식은 기를 지배한다. 이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과학과 카메라 기술을 다 찾아낸 거죠. 의식과 에너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식이 매우 작은 원자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것을 입증한다. 의식이 기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이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왜 돌지 않죠? 네,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반복 재생하게 해놨는데 잠시만요. 분명히 반복 재생하게 해놨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볼까요? 네.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전자를 붕괴시켜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경험들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의 목표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일체 유심주라는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고 실제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곧바로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60 넘어서 보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무의식적인 생각이 의식적인 생각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무의식적인 생각에 자기의 바램을 넣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에 박힌 삶. 만약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던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매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 상황들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감정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쳇바퀴 속 다람쥐에 비유해보자. 어떤 문제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계속 빠져 있다면 같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문제들을 더욱 많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제를 만든 것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처음 만들어냈던 순간의 그 익숙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문제들은 정말 실제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금 마주한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 특정한 현실이 당신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변화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첫째, 환경. 둘째, 육체. 세 번째,
시간, 첫째 환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산다. 첫째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난 어디 학교 나왔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환경. 그 다음에 자의 육체 기능, 나는 잘생겼니 뭐 못생겼니 똑똑하니 멍청하니 바보 같으니 하는 몸. 그리고 시간, 나는 몇 살이다 뭐 이런 거. 환경, 몸, 시간.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환경에 묶여있고 몸에 묶여있고 시간에 묶여있다.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보다 크게 생각하고 몸에 각인시켰던 육체에 각인시켰던 그 감정을 몸에서 공간으로 의식 확장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간의 관점에서 살아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의 환경, 지금의 몸, 지금의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정말 저도 이거를 가장 이상적인 자아상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가장 짜릿하게 즐거웠던 순간을 찾아내는 건데, 이거를 찾아내려고 그랬는데 어느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7살 1985년 10월 달에 제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게 그렇게 짜릿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시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를 다른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늦게 아시지 않도록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감정, 둘째는 생각, 이거거든요. 역사 속의 위인들은 모두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위인들은 그렇죠. 우리는 근데 솔직히 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하지만 그 이상적인 자아상을 정말 다시 복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당신도 앞으로 나올 개념을 완전히 습득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어서 몸과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기억이 내부 환경을 구성한다.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계속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는 이런 습관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생각과 감정의 시작점인 뇌를 통해서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최신 신경과학 이론은 우리의 뇌가 주변 환경을 통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조직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의 형태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뇌 시냅스에 저장이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지가 있던 다양한 물건, 살았던 장소, 그리고 인생 내내 받아들였던 무수한 경험 모두가 당신의 뇌에 저장되어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했던 수많은 동작과 행동도 우리 뇌의 복잡한 주름에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의 개인적인 경험, 체험, 업은 모두 말 그대로 뇌를 구성하는 뉴런 신경세포에 저장되어 있다.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경험했던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 모든 카르마, 기억들을 통틀어 외부 환경이라고 부른다. 아르야식이라고 부른다. 대개 우리의 뇌는 각자의 환경, 개인적인 과거의 기록, 살아온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세상의 다양한 자극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 환경은 뇌의 다양한 회로를 활성화한다. 거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각자의 환경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면 뇌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익숙한 신경세포망이 활성된다. 결국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이 현실을 결정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유지하는 한 매일 똑같은 현실을 당신은 창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의 생각과 느낌은 외부 삶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외부 현실이 내부 현실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에 각인된 습관. 매일 같은 사람들, 직장, 배우자, 자녀를 보고 같은 일, 출근길, 업무, 똑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장소, 커피숍, 식료품점, 직장에 가고 같은 사물,
차, 집, 칫솔, 당신 몸까지 맨날 같은 사람, 같은 일, 같은 장소, 같은 사물을 보면서 외부 환경에 익숙해진 기억들은 똑같은 경험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게 한다. 사실상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신경과학적 전투를 활동하는 뇌이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연관지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상기시킴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정체성은 외부 환경의 모든 것에 따라 정의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현실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장의 무한한 확률 파동을 전개시키고 그 마음을 반영하는 똑같은 사건을 만들어내게 된다. 당신은 여전한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당신은 환경에 따라 생각하지 않으며 똑같은 현실이 그렇게 쉽게 재생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뇌는 다르다. 뇌는 과거의 완전한 기록이고 마음은 의식의 산물이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항상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기억에 상응하는 뇌의 어떤 부분이 반응함으로써 과거와 동일한 마음의 수준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적이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기존의 회로를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양자 법칙에 따르면 당신의 과거는 이제 당신의 미래가 된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오직 과거의 경험들만 창조할 수 있다. 삶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뇌가 익숙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만든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창조하므로 계속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 뇌 속의 정보는 곧 나의 환경과 동일하다. 따라서 매일 아침 감각은 나의 동일한 현실에 연결된다. 동일한 의식의 흐름이 시작된다. 모든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의 감각의 입력은 현실에서 친숙한 모든 것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뇌를 활성화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문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개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등의 통증을 느끼면 전날에도 똑같은 통증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 특정한 시공간의 차원에서 나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을 외부의 익숙한 세계와 연결시켜서 묶여서 뒹굴며 살아간다. 우리는 일상을 반복한다. 매일 아침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게 하는 감각 정보로 현실과 연결된 후에는 무엇을 하는가? 틀에 박힌 일상과 이제는 자동이 되어버린 무의식적인 행동을 따름으로써 계속 과거의 자아에 연결된다. 똑같은 위치에서 잠을 깨고 평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옷을 입는다. 거울을 들여다본 다음 자동적으로 샤워를 한다. 모두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몸치장을 한다. 가장 좋아하는 잔의 커피를 따라 마시고 늘 먹는 아침형 시리얼을 먹는다. 늘 입는 옷을 입고 무의식적으로 지퍼를 올린다. 집을 나와서 익숙한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 기억에 각인된 익숙한 일들을 한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당신의 감정 버튼을 똑같이 누른다. 이로 인해 그 사람들과의 일 그리고 삶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업무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를 본 뒤 잠자리에 든다. 이런 하루는 매일 또다시 반복된다. 하루 종일 우리의 뇌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감정을 매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인생에서 다른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한된 삶의 먹이가 되고 있다. 똑같은 일상은 매일 같은 마음의 수준을 재생산하고 있다. 양자세계는 환경이 마음의 연장이며 마음과 물질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이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는 한 당신의 삶은 지금 이대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해배 법칙과 상자하는 삶. 만약 매일 같은 방식으로 살며 동일한 신경 패턴을 활성화한다면 또 하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똑같은 마음을 재창조함으로써 똑같은 신경세포를 켜서 뇌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익숙한 현실에 반응할 때마다 현실의 습관적인 조건들은 뇌를 고정시킨다. 신경과학에는 해배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활성화된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해배 법칙은 일단 같은 신경세포들이 여러 차례 함께 활성화되면 다시 점화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진다는 점을 알려준다. 결국 그러한 신경세포들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고정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군집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주 활성화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연결고리를 가진 특정 패턴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신경세포망이 더욱 자주 활성화될수록 활동 경로는 고정된다. 결국 자주 되풀이하는 생각과 행동 혹은 감정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을 형성한다. 환경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삶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제한된 패턴으로 제한된 현실을 투영하며 뇌를 고정화시킨다. 똑같은 마음을 재생산하는 것은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은 뇌와 마음이 외부 세계의 특정 현실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 외부 환경에 반응하며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할수록 뇌는 외부 세계와 동일하게 연결된 것이다. 우리는 신경화학적으로 삶의 조건들에 얽혀든다. 결국 생각의 틀, 업의 틀, 사주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뇌는 제한된 신경회로를 활성화하여 특정한 정신적 신호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호를 개성이라고 한다. 어떻게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신경 습관화의 영향 때문에 내부의 마음과 외부의 세계라는 두 가지 현실은 거의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멈추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과 삶은 하나로 합쳐진다. 객관적인 세계는 주관적인 마음의 인식에 의해 채색되고 현실은 그 인식에 계속 순응을 한다. 당신은 꿈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함정에 빠진다. 이 함정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여기에 빠지면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와 감정도 반복된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평소 나의 모습을 형성한다. 생각은 삶의 조건들과 일치되고 반복되는 상황들을 특정한 현실로 재확인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변하지 않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외부 환경의 결과물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포기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속 빌 머레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삶의 끝없는 단조로움에 맞서 싸우려고 하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반복되는 고리에 가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고리를 만든 것은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중독시킨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현실에 대한 양자 모델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나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나의 개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나의 개성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적인 현실, 즉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개성을 창조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만 한다. 결국 변화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크고 넓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야, 이 사람 말은 맞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해보죠. 인식의 틀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법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뒤에는 답이 나올 거예요. 뒤에는 답이 나올 건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위대한 꿈을 간직하라. 이거는 생태크 쪽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